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 밤에는 정막이 흐르고 낮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외딴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비명 터널에 얽힌 이야기였다. 이 터널은 오래된 철길 옆에 위치해 있었고 실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터널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밤중에 이 터널을 지나가면 이름 모를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 사람들은 그 소리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과거 철도가 운영되던 당시 사고로 죽은 영혼이 남아 울부짖고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 채영은 방학을 맞아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채영은 어렸을 때부터 괴담과 미스터리를 좋아했으며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명 터널에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손전등과 녹음기를 챙겨 마을을 나섰다. 터널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신비한 분위기가 감돌고 해가 지기 전에 푸른 어스름이 남아 어느 정도 안도의 느낌을 주었다. 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터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터널 안은 예상과 다르게 고요했고 단지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터널 중앙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작스레 채영의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더니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채영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순간 채영은 그것이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여성의 비명임을 깨달았다. 이 순간 채영의 과학적인 호기심이 그녀를 겁내지 않게 만들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터널의 끝쯤에 다다랐을 때 비명 소리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채영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 순간 뼛속까지 얼어붙는 한기를 느꼈다.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곧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형체가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과 슬픔으로 젖은 눈, 그리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왜를 반복하고 있었다. 채영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손을 뻗어 채영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명이 터질 것 같은 순간 채영은 정신을 차리며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여인에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소리도, 여인도, 그리고 눈앞의 어둠마저도.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채영은 터널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 데려왔고 그녀는 지난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채영이 녹음한 파일을 듣고 난 뒤 그들은 이 터널의 전설이 단순한 괴담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녹음 파일엔 뚜렷한 여성의 비명과 채영이 보았던 여인의 흐느낌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마을은 비명 터널의 출입을 금지했고 채영은 그 유상한 체험을 글로 남기며 비명 터널의 전설이 단지 이야기로만 남지 않도록 확실히 기록해두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터널에 가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이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그날 밤 채영이 느꼈던 오싹함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했다. 마을의 괴담은 또 다른 신비로 덧입혀져 영원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한때 매우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폐가가 되어버린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저택은 긴 역사와 함께 다양한 유령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그들 모두 기이한 경험을 했다며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 저택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3명의 대학생 민수, 지혜, 그리고 서준은 이곳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저택에 얽힌 이야기와 전설을 들으며 밤새도록 머물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하고 늦은 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오래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바람에 삐걱이는 소리가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택에 발을 들이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에워쌌고 으스스한 느낌은 금세 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장비를 준비하고 저택의 구석구석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하실로, 지혜는 2층으로, 서준은 1층의 거실을 중심으로 각각 자신의 위치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죠. 민수가 향했던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지만 전등은 깜빡거리더니 곧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지하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은 전부 찍혀있거나 지워져 있었고 일기장은 무언가 급하게 낙서된 것처럼 보였죠.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혜는 2층에서 오래된 침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낡은 침대와 거울 그리고 오래된 옷장이 있는 방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는 그녀가 찍지 않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카메라 화면에 나타난 형체는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인간의 형상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지혜는
그 상태로 방을 떠나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그 소리는 그녀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서준은 거실에서 가족들이 사용했을 법한 가구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레코드판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레코드 플레이어를 작동시켰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면서 낡고 슬픈 멜로디가 공간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에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와 함께 여기서 나가라 는 경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서준은 레코드를 급히 멈추려 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새벽이 가까워지자 세 사람은 다시 입구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택을 떠나는 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여전히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와 첫 햇살을 맞이하자 그들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택 안에서의 기이한 경험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에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그들은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공포스러운 저택 탐험은 끝이 났지만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도 역시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있었다. 오래된 가옥들과 잘 가꾸어진 논밭,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조용한 산들은 마을을 더욱 평화롭게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폐허가 된 옛 학교가 있었다. 학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소문을 낳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래전 그곳에서 실종된 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여행을 온 주인공 지수는 친구들로부터 그 학교에 얽힌 소문을 들었다. 호기심이 많은 지수는 친구들에게 그곳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지만 결국 이길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붉은 빛의 노을이 학교 건물의 폐허를 비추고 있었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문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진 듯 입구는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들어갔다. 학교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발해여 있었고 책상과 의자들은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다. 친구들은 각각 손전등을 들고 교실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얇은 바람이 부는지 기온이 이상하게 낮아졌고 누군가의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때 지수는 어떤 낡은 교실의 문고리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문을 열자 좁고 길게 이어진 계단이 나왔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지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친구들도 뒤따랐다.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낡고 오래된 교복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복의 주름진 표면에는 이미 오래전에 마른 핏자국들이 있었다. 갑자기 지하실의 불투명한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얼어붙은 듯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곧바로 두려움에 휩싸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급히 탈출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휴대전화는 전부 작동하지 않았고 손전등마저 깜빡거리며 꺼졌다. 당황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라는 희미한 목소리였다.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뛰고 또 뛰었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그 붉은 노을이 여전히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분명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는 결코 지지 않는 듯했다. 혼란스러운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의 어르신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오래된 학교는 영혼들이 시간을 잊고 떠도는 곳이지. 그저 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폐허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동안에도 그 붉은 노을은 결코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곳을 둘러싼 저주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은 듯했다.